5강은 지난 시간에 예고드렸듯이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과학적 관리론은 어느 쪽이었더라? 자, 틀을 한 번 더 잡아봅시다. 우리 이제 미국의 고전적 행정학, 19세기 말 미국의 고전적 행정학 성립. 기반은 뭐였죠? 우드로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 베버의 전통적 관료제, 그리고 과학적 관리론, 그리고 이에 기반을 둔 행정관리론, 이런 이론들이 합쳐져서 19세기 말 미국의 고전적 행정학이 성립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 자, 연도 정확하게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19세기 말 미국의 고전적 행정학.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발로서 2강에서 배운 거 뭡니까? 정치행정 이원론 대 정치행정 일원론. 1930년대 대공황이 터지면서 이원론 점점 쇠퇴, 일원론이 점점 각광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행정국가 시기, 복지국가 시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국가랑 정치행정 일원론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또 정치행정 일원론 중 최초 일원론이 통치기능론. 이름 챙겨두시고 이제 이번 시간 할 게 뭐냐? 과학적 관련에 대한 반발로서 인간관계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19세기 말 미국의 고전적 행정학 하면 정치랑 행정을 구분하여 행정기능을 뭘로 봤던 이론이에요? 경영의 기능으로 본 거죠. 정치적 영역에서 정책을 결정해주면 행정은 능률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한다. 자, 우리 앞 시간에 배운 거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앞 시간 배운 것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었어요. 자, 경영적인 행정으로서 과학적 관리론, 역시 과학적 관리론도 경영학,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반발로서 인간관계론은 정치행정 일원론 관점 아니고요. 여기 있다고 해서 다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쪽은 이제 별개, 각각각인데 어쨌든 인간관계론도 역시 생산성을 높이려는 경영학 분야이긴 해요. 근데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냐 그 방법이 달랐습니다. 자, 과학적 관론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이 맥락들이 다 결정을 해주면 그걸 기계적인 의미에서 가장 능률적인 의미에서 집행하고 관리한다는 의미였어요. 근데 인간관계론, 이름부터 인간 아닙니까? 인간.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 사회적인 부분이 있어.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를 해줘야 더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요걸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자, 일단 가장 쉽게 컨셉을 잡아봤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다음 강의에서 쭉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생산성을 높이는 과학적 관리론의 방법은 뭐냐? 이건 생산성을 높이는 유일 최선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느냐? 실제 과학적인 분석, 실험을 통해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못을 박는데 못을 이렇게 박는 게 더 빨리 박을지 아니면 이렇게 박는 게 빨리 박을지 뭐 이런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이렇게 박는 게 더 빨리 박을지 여러 가지 동작으로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동작을 실험해 본 결과 시간당 못을 가장 많이 박는 동작이 뭐냐 해보니까 뭐 이 동작이 나왔대. 이게 최고, 유일 최선의 못 박는 생산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 동작 같은 경우를 여러 가지로 바꿔보면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관련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긴 했는데 지금 하나 예를 들었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방식이요. 수험생으로 비유를 하면 과학적 관리론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공부의 생산성을 높인다. 그러면 이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지 아니면 100분 공부하고 20분 쉬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지 실제로 시간을 조절해 보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점수 향상이 더 높은 거, 가장 높은 거 찾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 시간을 조절하고 동작을 조절하고 뭐 조명 밝기 조절하고 책상 배치 조절하고 이러면서 실험을 해서 가장 최고의 시간, 동작, 조명 밝기, 책상 배치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분석으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유일 최선의 방법이 있다라고 가정하니까 이걸 찾으려고 하겠죠. 과학적 분석은 뭐다? 제가 방금 예를 든 실험 같은 방식으로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공식적으로 조직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못 박는데 가장 최고의 방법이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은 무조건 이렇게 박아야 돼. 무조건. 50분 쉬고 50분 쉰대. 그러면 안 되지.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게 가장 점수가 빨리 오르면 모든 수업생들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공식화시켜서 구성원들이 그대로 따른다. 공식적 조직 구조, 조직 관리 등등
공식화시킨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토달지 않고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근데 인간이 그 조직 구성원이 무조건 시킨 대로 하나? 근데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인간은 돈 주면 일한다. 돈 주면 일한다. 이건 나중에 배우는 개념이긴 한데 X이론적 인간, 합리적 인간과 뭐 이미 행정학 배워보신 분들은 알죠? 근데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은 나중에 다 배웁니다. 어쨌든 이건 인간 어떻게 보냐? 돈 주면 그만큼만 일한다. 그래서 돈 줄게. 경제적 보상 줄게. 이게 이 조직 목표 달성의 최고의 방법이거든? 구성원, 너네들은 그대로 해야 돼. 대신에 돈 줄게. 이런 방식으로 조직을 관리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과학적 관련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인간계론, 과학적 관련을 비판하는데요. 야, 인간이 무슨 기계 부품이냐? 돈 준다고 무조건 그대로 해? 인간이 기계 부품이야? 인간은 인간이야. 인간은 사회적인 부분, 그러니까 구성원들 간의 관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좋으면 협동도 잘 되고 서로 얼굴 보면 기분 좋아. 일할 맛이 나. 근데 나 쟤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또 맨날 싸워. 출근하기도 싫어. 쟤랑 같이 일하기도 싫어. 이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있어. 아이고, 어제 여자친구한테 차였어요. 그래서 오늘 일할 맛이 안 나요.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니까. 돈 준다고 무조건 하나? 자, 여러분들. 합격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알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합격하려면 하루에 5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6시간, 6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7시간, 7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8시간 공부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 알죠? 하지만 사람은 마음대로 안 돼. 어떨 때는 강하기 싫어. 어떨 때는 너무 어려운 거 하다 보니까 질려버렸어. 어떨 때는 그냥 기분이 안 좋아. 이런 심리적 요인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성원들이 기분이 좋고 쉽게 말해 할 맛이 나야 더 열심히 한다. 이런 부분이 생산성에 더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기계 부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적인 요인들. 여기서 비공식 집단이라는 것은 구성원들끼리 만드는 뭐 친한 사이, 뭐 동호회, 같이 밥 먹으러 가. 여러분들 뭐 밥터지, 밥터지래, 밥터디 등등. 이런 비공적 집단. 그리고 그들끼리 만드는 사회적 규범. 이거는 조직의 공식화된 규범이 아니고요. 사람들끼리 만드는 거예요. 일 더럽게 많이 시키네. 우리 오늘은 제끼자. 너무 심하게 우리를 쪼는 거 아니야? 근데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자, 우리 같이 오늘 칼퇴 버리자. 그만하자. 이 퇴근 시간 넘겨가지고 계속 우리가 더 일해주니까 우리 아주 호구로 보고 있어. 우리 칼퇴할 거야. 이런 식으로 조직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끼리 만든 비공적인 규범, 사회적인 규범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고려해줘야 구성원들이 더 열심히 하더라. 이런 부분을 고려해줘야 수험생들,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더라. 이게 인간관계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세질시만 들은 분들도 행정학 기출문제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우리 뭐가 맞는 거예요?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죠. 시험은 어떻게 나옵니까? 한쪽 의견에서 OX, 한쪽 의견에서 OX. 그러니까 두 개 비교해서 OX만 판단하면 됩니다. 구분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분한 표를 이렇게 싹 만들어 주죠. 이건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또 뭐 공통점까지는 좀 나중에 본 강의에서 듣고요. 일단 이제 세제시 컨셉이니까 딱 여기까지만 이제 뭐 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딱 여기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고 한 개만 더 챙겨봅시다. 일단 시험은 비교하는 게 나온다. 서로 바뀐 거 잘 찾으면 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선지, 바뀐 거 찾으면 틀린 선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챙길 게 뭐냐면 테일러가 과학적 관련을 주장했고요. 여기는 학자 이름을 좀 내. 그다음에 아까 뭐 시간 연구, 동작 연구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가 과학적 관련의 대표 연구예요. 그래서 태과시로 좀 외워둡니다. 학자 이름 많이는 안 내지만 내긴 내고, 그다음에 대표 연구는 무지막지하게 내요. 태과시. 그다음에 메이오의 인간계로는 호손 실험. 자, 호손 공장에서 실험했다고 해서 호손 실험인데, 이건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여기선 좀 생략하고 본 강의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어쨌든 호손 공장의 실험이라고 해서 호손 실험, 태과시 메이노 꼭 외워둡니다. 자, 기출문제 봐야죠. 얼마 안 된 기출문제네. 최근 기출문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 동기가 유발되는 게 아니라 돈 주면 일한다. 경제적 욕구, 돈 주면 일한다. 라고 보는 게 과학적 관리론. 제 생각은 다른데요. 뭐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과학적 관리론에 따랐을 때 시험 문제는 과학적 관리론에서 OX만 판단하면 됩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을 경제적 욕구에 의해 동기 유발된다라고 본다. 사회적 욕구의 동기 유발, 인간관계로 서로 바꿔가지고 틀린 선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업무 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 뭐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죠. 태과시. 자, 유일 최선의 방법이 있다라고 보고 과학적 분석으로 찾고요. 그걸 공식화시켜. 그다음에 구성원들은 돈 주면 따른다. 그리고 이제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 챙깁니다.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 태과시. 2번 인간계론에서 땡이 되겠죠. 대표 연구는 직접적으로도 엄청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로는 이런 사회적 능력, 사회적 규범, 뭐 다 그냥 사회적이 달려있죠.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각종 요인들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 경제적 요인 말고 사회 심리적 요인, 비경제적 요인, 비공식 집단, 의사소통과 리더십 등등 구성원들의 각종 의견 반영, 구성원들이 할 맛이 나야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의견도 반영해줘야지. 리더십도 민주적인 리더십, 이런 요인들이 인간관계론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호손 실험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거래요. 인간관계론에 대해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지만 아예 그냥 대놓고 호손 실험으로 냅니다. 그러면 태가호? 아니죠. 태가시 메인호. 인간관계론의 이론적 틀을 마련해냈다. 옳은 거는 바로 1번. 5초 문제가 되겠네요. 태가시 메인호. 2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땡. 됐고 3번 개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물리적 작업 환경, 시간, 동작 이런 게 중요하다.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은 물리적 작업 환경이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요인, 비공적인 요인, 비경제적 요인. 됐고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이제 호손 실험 자체에 대해서 본 강의에서 배우면은 이해가 될 건데요. 세젤시에서는 거기까지는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아주 쉽고 중요한 내용만 우리 같이 빠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강의마다 말하지만 나중에 제대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본 강의에서 배울 때 이거 들어준 분들하고 아닌 분들하고 흡수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아주 중요한 이론이고요. 나중에 조직이론 등등등 나중에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비교는 계속 써먹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